네, 금요일 개장 57분 전입니다. 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확인해보면서 전략 챙겨가시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바로 그럼 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가 미국 FDA와 손을 잡고 초희귀 질환 신약 개발에 나섭니다. 세계 최대 제약 바이오 시장 미국의 허가 당국과 개발을 추진하는 만큼 개발 성공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식약처는 셀리드가 개발 중인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백신 후보 물질의 임상 1상 이상 시험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오늘 오전 8시 우주를 향해 발사됩니다.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에 이어 전 세계 7번째 달 탐사국이 됩니다. 삼성전자의 최대 스마트폰 생산 기지 중 하나인 베트남 공장이 생산 규모를 줄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시장이 소비 부진으로 인해 재고가 쌓여가고 있다는 가운데 삼성전자 역시 생산 규모를 전면적으로 조정하며 경기 침체에 대비하고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대한항공이 2분기 여객 수요 회복과 화물 사업 호조에 힘입어 7천억 원대 영업 실적을 이어갔습니다. 대한항공은 2분기 영업이익 7,359억 원으로 전년 같은 동기 대비 274%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초고속 육상 교통 시스템 하이퍼튜브 기술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 부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전북도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전날 우리 시장은 카카오, 게임, 제약바이오, 그동안 숨통이 막혔던 성장주의 물꼬가 트이면서 성장주가 지수 상승을 주도했죠. 얼마나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지 첫 번째 이슈는 제약바이오에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이 GC 녹십자가 미국 FDA와 손을 잡고 초희귀 질환 신약을 만든다는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가 나온 건데요. 사실 이 국내 제약사가 미국의 허가 당국과 개발을 추진하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님? 네, 맞습니다. 녹십자가 미국의 FDA와 손을 잡고 초희귀 질환 신약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이 좀 나왔는데요. 전임상 단계부터 FDA와 함께 환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가지고 최적의 개발 전략을 도출하면서 세계상에 없던 초희귀 질환 신약에 도전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 제약 바이오 시장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허가 당국과 함께 이제 개발을 추진하는 만큼 그만큼 이제 개발 성공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에 일단은 스페라젠 그리고 공동 개발 중인 숙신 알데히드 탈수소 효소 결핍증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SSADHD라고 하는데요. 이 치료제와 관련해서 이를 FDA와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녹십자, 스페라젠 그리고 FDA 그 삼각 개발 체제가 이제 확정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녹십자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효소 치료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제재 개발부터 임상, 바이오마커 연구 등 이걸 담당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페라젠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에서 신규 환자를 확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FDA는 녹십자 그리고 스페라젠과 함께 환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최적의 임상 전략 마련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국내 제약사가 FDA와 공조해서 신약 개발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도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 병 SSADHD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만 1세전으로 만일 이 병에 걸리면 그 뇌전증이 나타나고 운동 능력이 저하되고 지적 발달이 이제 지연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치료제가 없어서 발작 증상 완화를 위한 항경련제 처방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치료제가 꼭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굉장히 바람을 가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녹십자, GC 녹십자죠. 어쨌든 현재 기업 상황과 기술적 상황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투자 전략을 한번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 시장의 제약 바이오 핫 키워드는 실적이 받쳐주거나 아니면 학회가 예정되어 있거나라는 종목들이 좀 잘 가는 모습입니다. 사실 뉴지랩 파마 보면은 지금 부러워 죽겠습니다. 지금 제2의 뉴지랩 파마 같은 종목을 잘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윤여민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제약 바이오 종목 좀 눈에 들어오시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이제 이번 주부터 좀 과대낙폭된 섹터로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약 바이오를 좀 비롯해서 메타버스라든지 게임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면서 그동안 좀 많이 좀 힘들었던 제약 바이오 섹터 이제 좀 고개를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어닝 시즌이고 좀 이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신약 개발에 관련된 부분들 상당히 저도 좀 기원합니다만 주가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좀 숫자가 좀 나오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를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창립 이후에 최초로 상반기 매출 1조를 좀 돌파한 상황.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상반기 매출이 1조 1,00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3,400억 정도가 됐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매출 1조가 지금 상반기에 달성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mRNA 관련돼서 CMO를 완벽하게 지금 마련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적이 좀 증설로 이어지는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전 ST팜을 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mRNA 관련된 부분에서도 분명히 이 회사가 주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실적을 내는 건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와 관련된 좀 제가 볼 때는 성장 모멘텀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회사도 좀 생산 시설을 좀 증설을 하고 있죠. 지금 반월 공장에 올리고동 3층, 4층을 좀 올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좀 더 제가 볼 때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에이즈 후보물질, 치료제 후보물질 관련돼서 지금 임상 일부 세부 결과를 좀 발표했다고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러한 좀 다양한 모멘텀 있는 종목에 대한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 주부터 국제 학회가 예정되어 있는 종목이라든지 9월 달에도 학회가 예정되어 있죠. 학회가 예정되어 있는 종목들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이제 딱 8시 9분이네요. 8시 8분에 발사를 한 한국 첫 달 탐사선 다누리 소식 한번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시 9분 넘었으니까 이미 또 발사를 했을 수 있겠어요. 달을 누리다라는 뜻으로 지어진 참 예쁜 이름이죠. 다누리. 자력으로 이제 누리호를 발사하고 이번에는 미국과 다누리호를 발사하면서 우주 강국에 한 걸음 다가가는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좀 전해주시죠, 대표님. 네, 다누리가 어떤 뜻인지 찾아볼 생각을 못했네요. 근데 진짜 정말 너무 이쁘게 잘 지은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첫 달 탐사선입니다. 궤도 탐사선이죠. 다누리가 이제 오늘 아마 지금 떴을 것 같습니다. 전일 과기정통부 항공에 따르면 다누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마 지금 정도 이제 발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을 텐데요. 알고 있는데요. 미국의 플로리다주 케이프 카네버럴이죠. 보통 여기서 발사를 많이 하는데 스페이스 X사의 그 팰컨 9 발사체에 실려서 이제 우주를 향한다고 합니다. 어제 보니까 그 스페이스 X사 그 SNS에 보니까 오늘 발사가 될 거다라고 이제 공시를 하고 있던 걸 봤는데, 일단 다누리 같은 경우는 지난달 5일 날 특수 컨테이너에 실려서 항공연을 떠나서 항공편으로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 날 케이프 카네버럴 우주기지에 도착을 했고요. 이후에 작업장에서 시스템 점검하고 이제 추진이제 극성 실험하고 S밴드 통신 실험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다누리가 발사 후에 이제 궤도에 진입하고 나서 내년 1월 한 달 동안 탑재제에 대한 어떤 초기 동작을 좀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능 시험을 진행한 뒤에 2월부터는 정상 운영에 돌입해서 12월까지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번에 의미 있는 시도 중에 하나가 우주 인터넷 장비를 활용한 심우주 탐사용 우주 인터넷 시험을 세계 최초로 한번 시험해 본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주 인터넷 기기에 저장된 파일을 보니까 ETRI죠. 이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홍보 영상이 있고요. 그리고 DTN 기술 설명 영상 등을 비롯해서 그룹 방탄소년단의 노래 다이아마이트 파일을 재생해서 이제 지구로 보내는 실험을 이번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가 항공 우주 쪽에서 계속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고 계속 뭔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이슈는 단기성으로도 움직일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미래를 보고 가는 그런 산업이고 업종이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길게 보시고 미래 사업 쪽에도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전략을 짜보시고 투자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8시 7분께 발사가 됐다고 하네요. 5개월 여정이 개시가 된 건데, 자, 그럼 관련해서 수혜주도 잘 찾아봐야겠습니다. 확실히 우주항공주 안에서도 방산으로 함께 묶였던 뭐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지금 상단에 위치한 반면에 지금 그쪽이 아닌 기업들은 테마 속으로 움직인다는 느낌이 확실히 강하게 들거든요. 지금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한국 항공우주 테마 어떤 종목 보세요, 윤여민 팀장님?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몇 주 전부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확실히 좀 이제 급등 후에 약간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 약간 뭐 재료 소멸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좀 언급되지 않았던 하지만 좀 밑에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한국경제에서도 많이 나왔던 게 제노코라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한화 시스템 품질 우수 협력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한국항공우주의 국내 사업에서 모두 참여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좀 생산하는 전투기의 지금 혼선 방지기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주, 우리가 말하는 이쪽에 연결돼 있지만 또 방산에도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모멘텀의 부자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또 테마처럼 움직이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AP 위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 차트를 보시게 된다고 하면 거의 이제 6월 달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누리호 2차 발사 이후에 재료 소멸로 인해서 좀 상당히 급격하게 좀 조정이 나왔고 지금 최근에 좀 반등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단기 트레이딩 혹은 이제 재료 관련된 어떤 이런 일정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좀 더 제가 볼 때는 좀 트레이딩하기 좀 좋은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게 된다면 이제 뭐 조정 나왔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이제 제노코 같은 종목이 좀 어울린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AP선 같은 좀 약간 테마성 종목들이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종목, 단기적으로 볼 때 종목 좀 두 가지 측면에서 종목을 가지고 오셨어요. 자, 그럼 다음 이슈는요. 어제 장 마감 이후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한 대한항공 소식도 한번 터치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니 진짜 이번에는 못 나올 거다, 뭐 이번에는 쉬어갈 거다 하는데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있거든요. 주가는 근데 또 정말 서프라이즈할 정도로 꼼짝도 안 하다가 어제부터 조금 꿈틀거렸습니다. 내용부터 한번 실적 내용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2분기 어닝 시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분기 때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기업들의 평균 실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항공 한번 먼저 볼 텐데요. 대한항공이 여액 수요의 어떤 회복과 함께 화물 사업의 선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도 호실적을 거뒀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밸런스를 되게 잘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 모든 항공사들 다 망가지고 있을 때 빠르게 항공으로 그 화물로 전환해가지고 실적을 계속 잘 만들어냈고요. 그 이후에 그 여객이 좀 살아나니까 좀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실적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분기 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 YOY 274% 증가한 7,359억 원으로 잠정짓게 됐고요. 같은 기간 매출은 3조 3,024억 원 정도로 71%가 늘었고 당기순이익 또한 246% 증가한 4,504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고유가와 고환율 지속에도 불구하고 여객 수요의 점진력 회복 및 화물 사업의 선전에 따라서 호실적을 거뒀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잘 아시는 대로 화물 쪽은 워낙 계속 잘 해왔으니까 여객 쪽을 잠깐 먼저 살펴보면 YOY로 307%가 증가했습니다. 8,742억 원 기록했고요. 이는 코로나19 확산세의 진정과 함께 이에 따른 주요 국가의 국경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여행 수요가 회복된 것에 힘입은 결과인데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화물 쪽을 보면 YOY 44% 증가했습니다. 화물 쪽 조금 줄이나 싶었는데도 44%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요. 2조 1,712억 원 달성을 했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주요 지역 봉쇄 조치로 글로벌 물류망 계속 이제 혼란이 좀 오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나 반도체 그리고 전자설비나 부품 등 기반 수요 및 코로나 프로젝트성 품목이죠. 예를 들어서 진단키트 같은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로 좋은 실적을 거뒀다. 말 그대로 정말 영업을 정말 잘한 것 같고요. 어쨌건 간에 이제 또 그런 좋은 실적이 나온과 함께 또 BGF 리테일도 한번 건드려보고 싶은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고물가의 편의점을 더 많이 찾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이 평가에 굉장히 공감을 좀 했고요. 매출액은 YOY 12.8%, 영업이익은 20.6%, 당기순이익은 22.6%가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과 BGF 리테일 관련 업종 투자 차원에서 조금 분석 한번 해보시고 공부해보시고 좀 내가 내 스타일에 맞다 싶으면 투자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항공주 먼저 들여다보면은 전날 항공주들의 상승, 지금 초기에 상승의 초기 신호탄이었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좋을까요, 윤여민 팀장님? 일단 제가 앞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많이 힘들었던 섹터들의 어떤 좀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한항공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대표적인 어떤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리오프닝 관련돼서는 좀 우리의 마음을 좀 많이 아프게 했었죠. 좀 기대감만 좀 많이 띄운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어떤 제가 볼 때는 상승은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좀 모멘텀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GF 리테일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혜도 있겠습니다만 뭐 리오프닝에 대한 배경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두 종목 다 굳이 이제 공통점을 찾자면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들이 여전히 좀 지연될 것이라는 얘기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히려 화물의 어떤 수요를 좀 더 집중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까지 어떤 이런 테마라고 볼 수 있는 뭐 리오프닝이라든지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런 테마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 좀 더 집중을 해보시면서 결국은 뭐 섹터 간의 어떤 그런 좀 편차는 있습니다만 결국 종목별로 좀 장세가 나오는 건 결국 숫자에 대한 부분에서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항공과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결국 숫자로서 움직였다는 좀 생각을 가지시고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참고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이슈는요. 신의 속도라 불리는 교통수단입니다. 무려 비행기보다 빠른 하이퍼튜브 국내 도입 관련 소식 터치해 볼 텐데요. 이 하이퍼튜브 기술 개발 종합시험센터가 전라북도에 들어선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이퍼튜브 개발 시험장이 이제 새만금에 들어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정도 속도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고요.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일본이 핵심 기술 선점 경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이퍼튜브 기술을 이제 어쨌든 시험할 시험장이 이제 새만금에 들어서고 거기다 관련된 어떤 건물들을 좀 많이 지을 것 같은데요. 전북도는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시험장에 들어설 농생명 요지 22만 제곱미터를 무상으로 빌려주고 새만금의 기본 계획까지 좀 바꾼다고 합니다. 그만큼 조금 힘을 줘서 이제 추진하는 정책인 것 같고요. 어쨌든 기존의 전북의 주력 산업이 탄소 등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관광 상품도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검토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좋은 시도인 것 같고요.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관련주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뉴스가 나올 때마다 모멘텀이 적용될 수 있는 기업들은 또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상당히 좀 많은 기업들이 오. 있고요. 사실 이 이제 하이퍼튜브가 뭐 작년부터 좀 전 이제 나왔던 얘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철도 관련된 뭐 교통수단 관련된 부분에서는 결국 이제 현대로템이 가장 대장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이제 방산하고 엮이면서 최근에 좀 시세가 좀 나왔었습니다만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 친환경 미래 철도 구현을 위한 어떤 업무 협약 체결 같은 이제 어떤 레퍼런스를 좀 구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대로템이 좀 대장주로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뭐 포스코 RCT 뭐 고려제강 같은 종목도 있습니다만 또 제가 두 번째로 이제 눈여겨보는 종목은 이제 LOT 베큐움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반도체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건식 진공 기술이 지금 하이퍼루프 기술에 좀 도입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러한 좀 얘기가 나온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약간 테마로서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두 종목 다 아직은 이 뉴스에 좀 반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 어떤 뉴스 테마는 좀 지속해 보면서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움직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전략과 전망으로 마무리해보죠. 먼저 김선영 대표님은요? 네, 최근에 외국인이 좀 돌아왔습니다. 일단 돌아온 외국인과 함께 실적에 따른 수급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투자는 그대로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과 수급 강조해 주셨고 먼저 그리고 윤여민 팀장님은요? 예, 지금 이제 지수 자체는 좀 완만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죠. 이제 다만 또 저항도 좀 고려해야 되는 위치에 왔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좀 이제 저항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하지 않고 실적주 같은 경우 좀 개별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와도 마찬가지로 실적과 이슈를 좀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좀 몰리는 종목에 대한 부분 매매 전략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모두 공통적으로 실적과 수급을 말씀해 주셨네요. 자, 금요일 국내 투자 뉴스와 전략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그리고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